유튜브 형님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트맨 전 경기 다 다루고 있고 유튜브 복귀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5만원, 한 달에 14만원, 연말에 22만원까지 참여 가능하시니까 데이터 받으시면서 같이 한번 배팅하실 분들은 여기 있는 카톡 아이디나 여기 있는 번호로 조합 신청 원한다라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믿고 참여해 주시는 만큼 좋은 결과로 계속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일 주간 17일 야간 부주력, 주력 부주력 전부 다 적중을 시켜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 또한 좋은 흐름 이어가 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야간 해외 축구에서 강승부도 진행합니다. 강승부는 1년에 한두 번 배팅할 정도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그게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좋은 결과 강승부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L, 일본 야구 KBO, 배구 K리그 순서대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DB 대 고양 소노 경기입니다. DB 같은 경우는 올 시즌 3승 2패라는 나름은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전 경기에서 마지막 4쿼터에 25대 18로 끝까지 추적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외곽적인 부분의 허용들을 KCC에게 너무나도 많이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끝내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었던 DB였었죠. 확실히 외곽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좀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가드 자원에 대한 수비의 퀄리티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DB입니다.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힘만큼은 사실 다른 리그 때 다른 팀들에 비해서 밀리는 감이 있죠. 하지만 앨런슨, 강상재, 알바노를 필두로 한 삼각편대의 힘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사이드에서는 앨런슨, 아웃사이드에서는 알바노, 그 중심을 이어주고 있는 강상재의 호흡은 공격에서 분명 유의미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 경기 또한 홈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확실히 좋은 야투 효율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팀 소노의 약한 수비를 잘 공략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DB 같은 경우도 현 시점에서 이용우, 정호영, 무스타파, 서민수, 이정현, 박인훈, 최성원 다양한 뎁스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선수들이 또 자리를 또 잘 지켜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 못하죠. 상대는 고양 소노입니다. 소노 같은 경우는 직전 가스공사 상대로 86대 80으로 패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경기에서 나이트가 23득점 86대 80으로 가스공사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이트가 23득점, 캔바우가 20득점, 이정현이 20득점을 기록해주면서 빅3의 야투 효율이 나름은 좋은 모습을 보이며 좋은 결과까지 만들어내던 시점이었었죠. 물론 올 시즌 캔바우랑 이정현의 야투 성공 3점 성공률이 10%대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 좀 아쉬운 건 분명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노는 2승 3패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주력 선수들의 순수 야투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이 세 선수를 바탕으로 하는 공격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창의적인 플레이들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제어가 절대 쉽지 않죠. 순수 삼각변대의 힘은 DB에게도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좀 크다라는 점과 이 삼각변대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세 명이 조금은 컨디션이 떨어진다는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긴 합니다만 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기적인 부분들을 잘 이정현 필두로 잘 조율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워낙에 선수들 자체가 이제 기복이 좀 심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찌 보면 폭발력이 터질 때도 터지는 모습들을 보여준 선수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우 절대 무시 못합니다. 특히나 DB가 1.3배밖에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손우처럼 어느 정도 변수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팀 역배 한번 가볼 만하죠. 역배 프렌 5번 쪽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창원 LG 대 서울 삼성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직전 정관장 상대로 70대 62로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좋았던 3연승의 흐름이 끊긴 경기였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마레이가 2득점밖에 기록하지 못하면서 너무나 최악의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게 분명히 화근이었었죠. 다만 타마요의 인사이드 지배력은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건 긍정적이었었고 주력 선수들 대부분 로테이션을 좀 돌리면서 휴식을 줬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LG 같은 경우는 무시 못합니다. 여전히 인사이드에서는 타마요랑 마레이를 바탕으로 한 확실히 높이에서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고 6위상을 바탕으로 한 외곽에서의 화력 또한 리그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장애에도 홈에서 승률은 70%를 넘겼던 LG였고 오늘 경기 또한 홈에서 경기를 펼치게 된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팀은 서울 삼성입니다. 직전 안양 정관장 상대로 83대 80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올 시즌 리그 득점 전체 1등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서울 삼성입니다. 득점에서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굉장히 빠른 템포로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삼성이라는 팀의 외곽에서의 효율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군희를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외곽에서의 야투 생산 능력은 리그 최상위권이라 볼 수 있고 니콜슨 이대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리그에서 가장 템포 빠른 농구를 보여주고 있는 서울 삼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경기 또한 외곽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양팀 같은 경우도 현 시점에서 지금 LG가 올 시즌 수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집중도가 여전히 뛰어나긴 하지만 예년만큼은 아니라는 점, 서울 삼성의 빠른 템포가 굉장히 높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153.5 기준점은 오버 과감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승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직전 LG가 좀 아쉽긴 했지만 여전히 기본 전력은 더 뛰어나고 안정감은 홈에서 확실히 LG가 서울 삼성보다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인사이드부터 확실한 지배력을 보여줄 수 있는 LG 승리 쪽, 마인 쪽,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득점 오버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수원 KT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 KT 대 가스공사 경기죠. KT 대 가스공사 경기입니다. KT 같은 경우는 직전 LG 상대로 69대 53으로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득점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근데 명확하게 좀 나오고 있는 KT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영을 바탕으로 한 빠른 속공에서의 공격 전개가 잘 된다라기보다는 김선영, 카굴라간, 문정현, 윌리엄스, 힉스, 하윤기까지 박준영까지 뭐 전부 다 선수들의 동선의 공격에서 좀 끊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힘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올 시즌 리그 전체 득점 꼴등을 기록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쉬운 수비적인 부분들은 공격적인 부분들은 현 시점에서 분명히 돋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위팀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입니다. 가스공사는 공수적으로 너무 약하죠. 올 시즌 리그 전체 꼴등 0승 5패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직전 모비 상대로도 82대 77로 패배하는 모습을 보였죠. 벨란겔이 24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을 견인했으나 벨란겔 혼자서는 절대 KBL에서 승리까지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벨란겔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도 라거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이 전부나 아쉬운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거나의 순수 야투율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나 인사이드에서의 지배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선수들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죠. 특히나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 또한 가스공사가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 양면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보이는 가스공사죠. KT 승리 마인 쪽 추천드리고 언어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득점 언더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소프트뱅크 대 니온의 경기 한번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뱅 대 니온의 경기입니다.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서 6대 0으로 패배하며 좋았던 승부의 흐름이 어느 정도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여전히 리그 최고 수준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타선과 투수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경기에서 무승부까지만 만들어낸다라고 해도 이제 결승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오늘 경기에서는 승리까지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경기에서 선발 투수로서 오제키가 등판을 준비하는 소프트뱅크고 니오네는 키티야마가 등판을 준비합니다. 소프트뱅크 선발 오제키 같은 경우는 올 시즌 146이닝 동안 방어율 1.66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순수 이제 삼진에 대한 비율들 이런 것들이 조금은 떨어지긴 하지만 자완으로서 경기를 운영해 나가면 땀볼을 유도해내며 경기를 운영한 그 내용과 그 퀄리티만큼은 리그에서 그 어느 선수한테도 자원 투수 중에서는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큰 경기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가 아니라는 점을 또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죠. 약 3달간의 휴식 이후에 나오는 경기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체력 또한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소프트뱅크가 되겠습니다. 불펜적인 부분 같은 경우도 필승조를 하루 정도 쉬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좋은 타격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선발과 함께 승리를 노릴 수 있겠죠. 니오네문 선발 키티야마가 등판을 준비합니다. 키티야마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방어율 150이닝 동안 1.63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며 리그 최정상급의 선발 반열에 오른 시점입니다. 키티야마 같은 경우는 약점이 없는 육각형의 선수입니다. 제구적인 부분 또한 일본 야구 선발치고 볼넷 비율이 조금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으나 절대 이 볼넷 비율 또한 현대 야구를 놓고 봤을 때는 높은 볼넷 비율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점. 일본에서 흔치 않은 이닝당 한 개 이상의 탈삼진을 잡아주는 선수고 전체적인 변화구의 힘 또한 상당히 좋고 경기 운영 또한 잘해주는 선수죠. 소프트뱅크의 타선이 분명 강하다고는 하나 키티야마 입장에서는 크게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니오네온 같은 경우도 투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은 10분 발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오네온 같은 경우도 오늘 경기에서 투수에 대한 강점은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 올 시즌 28번의 맞대결 중에서 소프트뱅크 홈에서는 경기당 평균 4득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저득점이 대부분의 양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도 일단은 선발들의 호투가 기대되는 시점에서 저득점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승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소프트뱅크가 그전 경기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으나 최근 19경기 동안 홈에서는 15승 4패를 기록할 정도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는 불펜 필승조가 다 투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전 1, 2차전처럼 투수전 양상 속에서 보다 나은 불펜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나은 타격을 바탕으로 해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니오네온 오늘 경기가 끝나지 않을까, 오늘 경기에서 이제 물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프트뱅크 배당도 좋죠. 역배 프렌 언더 쪽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유튜브 복귀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5만원, 한 달에 14만원, 연말일까지 22만원에 진행하니까 같이 한번 배팅 하실 분들은 여기 있는 카톡 아이디나 여기 있는 번호로 데이터 신청 원한다라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믿고 참여해 주시는 만큼 좋은 결과로 끝까지 증명할 수 있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낮 경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야간이랑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16일 중간 17일 야간 주력 부주력 들어와 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 또한 좋은 결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팅하는 거에 있어서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여기는 카톡 아이디나 문자로 조합 신청 원한다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금액 조절까지 잘 하면서 좋은 결과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천 취소가 됐던 한화 대 삼성 경기입니다. 자, 한화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리그 최고 수준의 투수력을 바탕으로 좋은 리그 2위까지 올랐던 올 시즌이었죠. 정규 시즌 같은 경우는 10월 3일 종료됐기 때문에 약 2주 만에 경기를 펼치는 상황입니다. 투수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팀이고, 타격적인 부분 같은 경우도 시즌 후반기에는 노시안을 빌드로 살아났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화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에서 리그 최고의 선발 투수 코디 폰세가 등판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시즌 막바지에는 삼진 대비를 좀 늘리기 위해서 평소보다 투구에서의 페이스를 올렸고 조금 오히려 실점은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이제 리그 다승왕과 삼진왕을 또 이제 먹어주는 모습을 보였던 폰세였는데, 사실상 폰세가 현 시점 같은 경우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올 시즌 홈에서 방어율이 0.8이었습니다. 홈에서는 이제 삼진을 잡겠다는 마인드보다는 긴 이닝을 안정감 있게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더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팀 선수들이 공략 자체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의 공략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이죠. 페스티벌과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번화구들의 힘이 상당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투수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하나가 폰세를 앞세워서 좋은 결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선발 가르비토가 등판을 준비하죠. 가르비토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올 시즌 80이닝 동안 방어를 2.6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즌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가르비토의 최대 약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제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불안성이 꽤나 명확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경기들에서는 제구적인 부분의 강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150km를 웃도는 페스트볼의 힘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현 시점이라고 한다면 한화의 타선 또한 사실상 홈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중심 타선이 후반기에 살아난 건 맞지만 가라비토의 골을 쉽게 공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냉정히 놓고 봤을 때는 하나 쪽을 우리가 좀 추천드릴 수 있을 언더 쪽을 일단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승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가 홈이라는 점, 그리고 1선발 폰세는 우리나라 야구에서는 확실히 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선수라는 점을 또 고려해 본다면 이번 경기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 쪽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겠죠. 하나 승리, 마인 쪽 언더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국생명 대 대전 정관장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생명과 정관장, 이번 시즌 다시금 이제 V리그 여자 배구 개막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요시하라 토모코 신인 감독이 이끄는 상황입니다. 김연경이 빠졌습니다. 김연경이 빠지고 용명 같은 경우 투투구가 빠진 시점에서 팀이 어느 정도는 좀 변화점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 시점 같은 경우 라인업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미들 라인업에서는 피치랑 이제 이다현이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 굉장히
맞아. 피치 같은 경우도 속공의 힘이 워낙 좋고 이다현의 중앙 높이는 전성기 시작입니다. 이다현은 충분히 좋은 모습을 습니다. 여기다가 용명 레베카 같은 경우도 레베카 라셈인데 아시죠? 라셈 옛날에 IBK 있었던 그때는 좀 기량이 좀 아쉽긴 했지만 기량의 발전이 상당히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정윤주랑 함께 날개를 이룰 것입니다. 이고은 세터가 빠지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뭐 박혜진 세터라던가 김다솔 뭐 이런 선수들도 준비하고 있고 신영길 리베로가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흥국생명의 완성도는 꽤나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분명 작년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긴 합니다. 보여주긴 좀 어렵겠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죠. 자, 지난 시즌 준우승에 올랐던 게 이제 정관장입니다. 자, 원정팀 전원관장 같은 경우는 메가랑 그리고 이제 지아가 또 빠지게 되는 시점인데 사실상 용병에서의 변화는 좀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죠. 올 시즌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이제 뭐 이제 자네티라는 이제 용병을 데리고 왔고 이제 위파이를 다시금 이제 아시아 쿼터 용병을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자네티 위파이 쌍벽은 뭐 쌍 공격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리 메리트가 높아지 보이지는 않죠. 미들에서는 박은진, 정우영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뭐 노란 리베로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염에서 세터가 조금은 부상 중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 나오기 어렵고 위파이도 나오기 어렵다라는 거죠. 홍세명이 홈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다 보니까 김연경이 떠나긴 했지만 레베카 정균주 나쁘지 않다라는 점 높이에서는 지금 피치랑 이다현이면 상당히 좋고 신영경 리베로 잘해줄 수 있고 세터가 좀 아쉽긴 하지만 완성도는 확실히 정관장의 부상 뭐 세터가도 지금 없고 용병적인 부분도 이제 위파이가 또 부상으로 좀 아쉽고 아시아컵도 용병 위파이가 나가는 게 아쉬운 시점에서 정관장을 볼 수가 없겠죠. 이번 경기는 웃으면 승리 마인 언더 쪽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리그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자, K리그는 간단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경기들 그전 경기들은 집중 분석으로 좀 봐드렸다라고 한다면 시간 관계상 K리그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좀 결과만 좀 뭘 가야 될지 알려드리고 집중 분석을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숲 라이브 방송 오후 12시 반 참여해 주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울산 대 광주는 무승부 프렌 언더 추천드리고 FC 서울은 FC 서울 승리 헨무 언더, 대전은 대전 승리 마인 오버, 전북은 전북 승리 마인 언더, 대구는 대구 승리 대구 역배승, 대구 프렌승 오버, 그리고 FC 안양은 무승부, FC 안양 프렌승 오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분석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승입니다.